안녕하세요. 박철순 TV 박철순입니다. 오늘이 2023년 2월 27일 내일이면 28일 또 2월 달이 다 가네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또는 중난민 문제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재미있는 게 발표되네요.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죠. 서울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인구 1000만 시대였죠. 서울 인구 1000만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1500, 그래서 우리 인천과 경기도가 1500, 2500만 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이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아침에 매스컴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 우리 서울 인구가 103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2018년부터 1000만 명을 이루었다가 이 서울 인구가 차츰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 것은 우리 지방 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하고 서울의 교통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서울로 많이 이동을 하고 이주를 해온 편인데 이 서울 자체만 놓고 보면 서울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가 2013년에 1038만 명이었는데 차츰 줄어들어서 2018년에 10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서 1000만 명을 깨고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966만, 그러니까 작년에 967만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1000만 그 도시가 무너진 게 한 4, 5년 전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 서울도 저 강북 지역에서는 그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서 노원구 같은 데는 국회의원이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줄어들어서 다른 곳으로 인구 많은 곳에 국회의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위해서 인구 감소가 감소가 공포로 변해서 청년이 입주를 하면 뮤지컬 공연도 열고 청년 입주 환영회도 연다. 세운지구 주상복합 입주가 2000명의 중국에서 그런 이례적인 행사를 중구청에서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하고 관련된 이야기로서 우리 서울 인구가 줄어들어서 서울마저도 인구 감소 현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비붐 시대하고 586 시대가 자기들은 부모를 봉양을 했고 그러나 자기들은 봉양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부모를 봉양했고 처음으로 부모의 자식들에게 봉양을 받지 못하는 마초 세대라 그런 이름 붙여서 우리 지금 현실의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는 부모를 봉양을 했지만은 자식들에게 봉양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조사가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내용이 관심이 갑니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2022년 한국 복지 패널 조사 분석 보고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국민 응답 비율이 21.4%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은 21.4%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10에서 8명은 이제 부모는 자식이 부양하지 않아야 된다, 할 수 없다, 안 한다, 그런 것이었다. 이것이 뭐 단순한 이 숫자만 보면 뭐 크게 문제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그러니까 2007년에 조사에 의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의견이 52.6%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2007년에서 15년 만에 52.6%에서 21%로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사회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15년 동안을 목격을 하고 있네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그 50% 이상의 사회 제도적이라 또는 인식 사회에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52.6%였는데 15년이 지난 오늘 작년 2022년에 그건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21.4%만이 부모를 부양한다고 그렇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관계돼서 어린 자녀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어린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반드시 아이를 돌보았죠. 그때 2007년에는 부모가 어린 아이를 돌봐야 된다 하는 의견이 64.7%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인데 우리가 자녀를 키웠을 때 30년, 40년 전에는 거의 90% 이상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케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7년만 하더라도 64.7%가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에는 39.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6%라는 것은 10명의 부모들이 10명의 그 사회 인식이 인식이 구조가 10명 중에서 4명만이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돌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 환경이 의식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의식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적어도 15년 전만 하더라도 10에서 7명 정도는 내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게 10명에 4명 정도밖에 의무적으로 아이를, 그렇다면 뭐 아이를 방기하는 건 아니고 그 제도 시스템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는 그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데 맡겨서 아이를 돌보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그 생업을 위해서 또는 그 다른 여가 생활을 한다, 여러 가지 자기의 생활을 갖기 위해서 엄마가 꼭 그 아이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지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모르지만 요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육아원에 맡기고 또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그 구울군 기업에서는 회사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엄마에게
이 3개월 주던 것을 6개월로 주고 또 이제 좋은 회사는 1년 정도를 줘서 그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게 하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아버지에게도 그 육아를 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그 휴직 기간을 준다. 그런 사회 변화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과 케어가 많아진다. 옛날은 그 6명, 7명 낳았을 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스스로 크고 또 언니가 그 누나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은 아이 한 명밖에 안 되죠. 한 명도 안 되죠. 한 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부모 엄마나 아빠가 휴가를 얻어서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인식 자체가 우리가 6명은 10명에서 6명 정도는 아이를 부모가 케어를 하지 못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급속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 인식이 변화가 되고 또 환경이 변화가 돼서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인구 문제가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가령 서울에서도 인구가 줄어들고 또는 그 줄어든 인구에 있어서 어린이들 케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근데 여기 또 그 하나 늘 이렇게 그 행복 지수나 그러니까 그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이 발달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만 불이 조금 넘는 시대인데 그 다른 나라에서 뭐 만 불 예컨대 중남미 만 불짜리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 우리가 그 3배의 행복을 그 소득이 높아지고 생산이 높아지면 그 행복 지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건 꼭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거 그렇게 비례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그 수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그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환경, 행복에 따르는 만족감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를 규합해서 행복의 수치를 쟀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당신이 행복하냐 물었을 때 10명 중에서 10점 만점에 6.11점을 얻어서 우리가 보통 그 OECD 늘 자꾸 언급하는데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끝에서 7번째 32번째라고 그러네요. 32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 경제 발전 단계에서 쉽게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는 수출 산업 발전이 된 나라고 수출이 늘어나고 국방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유지되고 또 7위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하고 어떤 매스컴에서는 5위까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그 대국에서 그 행복 지수로 따진다면 32번째 이건 끝에서 7번째다 그렇게 지금 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하냐? 여기서 그 핀란드, 북유럽의 핀란드가 7.79, 7.8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 핀란드라고 해서 10점 만점에 10.9점이 아니고 7.79점이고 핀란드 다음에 덴마크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 에어싸여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어렵고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3번째,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4번째, 스웨덴이 5번째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수치를 따져본다면 이렇게
첫째 핀란드, 다음에 덴마크,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 이렇게 뒤를 이었고, 그러면 미국, 영국들은 어쩌나? 미국과 영국은 미국은 13번째 나라가 되고 영국은 16번째라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 면에서는 가장 크고 군사 면에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13번째. 영국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큰 나라, 대영 제국이 수많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연방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6번째다. 이 독일은 중국, 일본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 경쟁하는 세계 3, 4위권 국가에서 독일이 21번째 나라, 행복지수가 21번째. 독일 국민들도 그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프랑스는 22번째. 프랑스가 독일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바짝 다서서 아마 거의 비슷한 점수를 내고 있네요. 여기서 하나 신기한 게 그럼 일본은 어떨 것인가? 세계 경제대국의 3위, 4위를 자처하는 일본은 어떤가? 대국 일본은 어떤가? 우리가 늘 일본을 쫓아서 경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과 비교한 그런 나라인데, 일본이 6.09로 끝에서 34번째, 38개 국가 중에서 34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끝에서 5번째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나라로 친다면 38번 중에서 34번째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OECD에 한정하지만은 38개 국가에서 끝에서 5번째. 그러니까 맨 행복하지 않은 나라의 순서는 처음에서 5번째 가는 게 일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지금 밑에서 보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칠레, 포르투갈 이런 나라가 되고요.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일본, 멕시코, 폴란드, 콜롬비아, 터키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인데, 물질이 풍부해서 산업이 발달되고 GNP가 높다고 해서 가장 행복한 건 아닌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뒤처져서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는 주로 북유럽의 핀란드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같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관심이 가네요. 예를 들어서 1번이 핀란드, 2번이 덴마크, 3번 이스라엘 빼고 4번 아이슬란드, 5번이 스웨덴이 행복한 나라죠.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참 좋은 나라다. 치안 문제라든지, 특별히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또 깨끗하고 질서를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대한민국이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팩터를 어떤 팩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무튼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32등밖에 안 된다. 국민의 그만큼 행복 지수가 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산업발전 여러 가지도 유지하고 또 앞으로 나간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나라가 되는데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일상에서 비록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일상의 행복을 찾았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늘 응원하고 또 저 스스로도 행복을 느끼도록 행복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느끼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복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선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하루 이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